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 중에서 제 수학 1에 해당하는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총평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우리 흔히 킬러 문항처럼 가장 난이도 있는 형태의 문제가 보통 수열의 균합적 정의 관련한 문제였는데 그 문제는 계속 난이도가 좀 낮아지고 있는 편이었는데 22번에 지수 로그 함수 관련한 문제가 나왔다. 옛날에는 이제 나형, 가형 이렇게 있을 때 시절에 수열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이 사실 균합적 정의 이런 것보다 더 어려웠던 문제가 사실 지수함수, 로그함수 관련한 문제였는데 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번 6월 문제 중에선 딱 하나만 어려웠다. 나머지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다. 근데 그게 수원의 22번 문제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문제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이제 지수 법칙이랑 관련된 내용인데 4의 4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2분의 1제곱이고 4는 2의 제곱인 거니까 2의 제곱의 4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2분의 1제곱 즉 2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2분의 1제곱 되니까 얘는 2가 되면서 1번의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수열의 합과 관련된 문제죠. 시그마 계산하자라는 성질을 이용하라라는 의미인데요. 먼저 앞에 있는 더하기들은 따로 적는 게 가능하니까 1에서 K가 1에서부터 7까지 2A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1 나갈 거고요. 상수배는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지금 현재 1에서부터 7까지 AK들 합이 8을 넣어줬으니까 2 곱하기 8 더하기 1을 7개 더하니까 7 되는 거죠. 그러면 16 더하기 7 되는 거니까 답은 23 하면서 3번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삼각함수 문제인데 두 양수란 조건도 주어졌고요.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이 8이고 주기가 파이다라고 주어졌는데 최대값은 양수니까 A값 코사인에서의 최대값 앞에 개수와 더하기 1 있는 거 봐주면 되니까 요 값이 8이 된다라는 걸로 먼저 A가 7인 거 찾으면 되겠고요. 주기가 파이란 거는 결국은 B분의 2파이가 7이 돼야 이제 7이 아니라 파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B의 값이 파이 날리면 2가 돼야 된다라는 거 구하면서 A 더하기 B의 값은 9가 되면서 6번의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2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조금 작은히 잘 봐야 되는 거는요. 사인 세타가 부호가 양수가 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부호가 0에서부터 파이 사이에 있어야 될 거다라는 거 생각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세타의 범위가 0에서부터 파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먼저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엔 두 번째 사인 코사인이 같다라는 걸로 생각해야 되는 건 이런 거죠. 사인 코사인이 같다라는 거니까 부호도 같아져야 되는 거죠. 왜냐면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가 같은 경우는 1, 4분면 또는 3, 4분면에 가게야 되니까 0에서부터 세타가 2분의 파이 또는 파이에서부터 세타가 2분의 3파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각이어야 되니까 세타가 0보다는 크고 2분의 파이보다는 작다라는 1, 4분면 각이다라는 걸 먼저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엔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는 건데 이렇게 주어진 관계가 있으니까 알고 있는 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의 값이 1이 돼야 된다는 거 우리 알고 있고 사인 세타가 2 코사인 세타랑 같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4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의 값이 1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의 값이 5분의 1이 되면서 코사인 세타가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다라고 구하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몇 사분면 1, 4분면 각이기 때문에 플러스로 하면서 정답 5번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실수 A가 1보다 큰 실수에 대하여 곡선 Y는 로그 A의 x 플러스 3이 곡선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과 만나는 점을 A라고 이야기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X축, Y축이라 얘기하면은 첫 번째 Y는 로그 A의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친구는 왼쪽으로 마이너스 3만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 거라 생각하면 되니까 이렇게 그려진다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가 X는 마이너스 3 여기 점근선 여기 마이너스 2를 X축과 만나는 함수 이런 곡선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Y는
그 다음에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인데 그러면 요 두 개씩은 x의 부호가 차이가 나는 거니까 이거 y축 대칭인 그래프인 거죠. y축 대칭이다. 그럼 얘는 똑같이 이렇게 지나간다 라고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만나는 점은 2고 점근선은 3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x는 3. x는 3이 점근선이고 2에서 만난다. 그래서 두 함수가 만나는 점 a점은 y축 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각각 x축과 만난 점을 b와 c라고 이야기하자 했으니까 여기가 b, c 이렇게 돼서 요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얘기해야 되는 건 보다시피 정삼각형이 ABC가 정삼각형이라 했는데 밑변의 길이가 4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럼 A점은 결국은 높이가 0,2 루트 3이 돼야 된다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주어진 함수에 대입하면 성립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로그 A에 0 대입하면 3이라고 하는 값이 2 루트 3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즉 A의 값이 A의 2 루트 3제곱이 3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A의 값을 구하자 했으니까 A라고 하는 건 3의 2 루트 3분의 1, 즉 3의 6분의 루트 3제곱이구나 라고 찾으면 되니까 10번의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 관련한 문제인데 앞으로 문서 굉장히 쉽습니다. 몇 년 전에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요즘 쌤이 계속 모의고사 수업을 하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밑에 있는 요식을 만족시키려고 한다는 건 결국 an 플러스 1이 an 마이너스 3 또는 an 플러스 1이 2an 요걸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A1과 A3가 같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차근차근히 한번 가볼게요. 먼저 A의 값을 첫 번째 항을 모르니까 A라 써보면은 A2가 될 수 있는 숫자는 A-3 또는 2A 이런 정도로 계산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엔 또다시 세 번째 항이 그럼 될 수 있는 숫자는 A-6가 되거나 여기서 2배 하는2A-6 되는 경우 또는 여기서 2A-3 가는 경우 또는 2배 돼서 4A 되는 경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첫째 항과 세 번째 항이 같아지길 원했으니까 그러면 이 친구가 A가 되도록 한 숫자 있니? 라고 이야기하면은 이런 숫자는 없는 거죠. 마찬가지죠. 이쪽에서도 4A랑 A랑 같아지도록 하는 숫자 물론 A가 0인 거 가능할 수 있긴 하겠네요. 맞죠? 0인 거 가능하구나 라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이런 거 가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A랑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하면 A의 값이 6인 경우 될 거고 요런 케이스에서 A가 세 번째 항이 첫 번째 항이랑 같아지는 경우는 A가 3인 경우가 될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가능한 네 번째 항은 요거는 없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3 하면 3 되는 경우 2배 하면 12가 되는 경우 있을 거고요. 여기서는 역시나 마이너스 3 하면 0 되고 그 다음에 2배 해주면 6 되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2배 하면 0 되는 케이스가 될 거니까 A4의 최대값은 12가 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하면서 두 번째 정답은 2번 10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삼각함수 관련한 문제인데요.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결국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자 했으니까 사인 법칙을 이용해야 될 것이다. 길이와 각을 알고 있는 게 있냐라고 봐야 될 건데요. 일단 AB의 길이가 2루트 7인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가 2루트 7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혹시 C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면 사인 법칙을 쓸 수 있겠네라는 생각은 조금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상황문을 보면 선분 BC의 중점을 P, 그 다음에 BC를 5대1로 내분한 점을 Q라고 이야기하자 했으니까 쌤은 이게 BC 길이를 6A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 여기 길이가 3A, 여기 길이는 2A, 여기 길이는 A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건 AQ의 길이가 3루트 2다라는 사실. 그 다음엔 QAP니까 여기 각이죠. QAP 요 각의 크기에 대한 사인과 그 다음에 APQ라고 이야기하니까 요 각에 대한 크기에 대한 사인 값의 B가 루트 2대 3이다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각을 쓰고 나니까 또다시 알파의 맞은편 길이 알고 베타의 맞은편의 길이가 또 알고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또다시 사인 법칙을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사인 알파분의 2a 한 값이 사인 베타분의 3루트 2랑 같을 거고요. 이게 사인 알파, 사인 베타였으니까 사인 알파라고 하는 거는 루트 2에다가 실수배 k,
여기도 3에다가 실수배 K다라고 이야기한다 치면 K 날리고 3약분하고 나면은 2A가 2, 즉 A의 길이가 1이라는 거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길이가 6, 여기 3, 2, 1구나 라는 거 다시 찾아주면 되겠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전히 알아내야 되는 부분은 어디? 삼각형, 주어졌던 삼각형 ABC라고 주어진 요 삼각형에서 각 하나는 여전히 알아야 된다가 되는데, 알고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각 하나를 알아내기 좋은 데가 어디지라고 이야기하면 생각보다 요렇게 길이를 알고 있거든요. 여기 길이가 5, 여기 2루트 7, 여기가 3루트라는 거니까, 그럼 코사인 법칙 이용하면 여기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해서 이 삼각형 안에서의 각의 크기는 알 수 있을 것이다가 되겠죠. 그러면 요로 가지면 좋겠죠. 왜? 그래야지 삼각형 ABC 안에 있는 각 하나를 알아내는 거죠. 여기나 여기 각을 코사인 법칙으로 알아내는 것은 삼각형 ABC 안에 있는 각은 아니니까 의미가 없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쌤은 여기 각을 세타라고 이야기하면서 코사인 세타를 먼저 구해보면,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2루트 7 곱하기 5가 되죠. 여기 5 분의 4, 7에 28, 5, 5, 25에다가 마이너스 9, 2, 18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10, 35, 35, 2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7 곱하기 5니까 5 하면 7, 루트 7 나오는 거니까 4분의 루트 7이 코사인 세타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사인도 알아낼 수 있겠죠. 코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7이니까 4분의 3 해주면 되겠죠. 제곱하면 그러면은 4분의 9랑 7 더하면서 16 되는 거니까 그럼 사인 세타 알아냈으니까 마지막으로 알아내야 되는 건 AC의 길이겠죠. AC의 길이까지 알고 있으면은 맞은편의 길이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사인 법칙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C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AC 길이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4, 7에 28, 66에 36 마이너스 2 곱하기 2루트 7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세타 4분의 루트 7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4약분 그러면 6, 7에 42가 되는 거죠. 28 플러스 36 마이너스 42 이렇게 나온 거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더해주면 64 빼기 42니까 22 나오는구나. 그러면 AC의 길이는 루트 22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 얘기하면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세타분의 AC의 길이가 2R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3분의 4 곱하기 루트 22 그러면은 2약분해 주면 되니까 R에 3분의 2 루트 22구나 라고 보면 되겠고요. 넓이는 9분의 4 곱하기 22 파이가 되는 거니까 9분의 88 파이가 되면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역시나 삼각형에서 내가 알고 있는 각과 그걸 바탕으로 뭘 구해가면 차근차근히 구해갈 수 있을까라는 거 보시면 구할 수 있겠습니다. 14번의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단답형 문제입니다. 16번 주어진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은 이라고 주어졌는데 일단 진수 조건에 의해서 x가 마이너스 1과 x가 1보다 큰 숫자여야 되니까 중에 큰 거 가져가면 되겠죠. 그러면 로그 5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로그 25의 9가 돼야 되는 거고 5의 제곱, 3의 제곱이니까 2들 나가주면 5의 3이 돼야 되니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3이 되면 돼서 x의 제곱이 4, 즉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진수 조건에 의해서 x가 1보다 큰 숫자만 돼야 되는 거니까 x의 값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2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시그마 계산이죠. K는 1부터 6까지 K제곱 플러스 2 나가면서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K라고 되면 되겠죠. 6분의 6, 7, 그 다음에 13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6 곱하기 7 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약분되면 되니까 7 묶어내면 7 곱하기 19가 정답이 되면서 9, 7에 63에다가 133 133이 된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번의 정답 133입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조금 좀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랄까 평가원에서 평가원
뭐 이게 한간에 평가원스럽다 뭐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가 또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쌤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고 나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뭔가 전에 23년이었나요? 24학년도였나요? 그때 육모였나 구모였나 막 21번에 이 기흥 니은 디귿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올해 이제 앞에 쌤이 이제 수학 2에서 해설하겠지만 속도가 속도 관련해서 기흥 니은 디귿 문제 나왔었고 정말 역사 속에 사라진 가나다 문제 이 빈칸 채우기 문제가 또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참 뭐랄까 물론 어려운 건 아닌데 참 학생들에게 너무 혼란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어렵네요. 참 가르치기가 여러분들이 참 힘들 것 같아요. 이게 거의 가나다 문제는 거의 20년도부터는 거의 안 나온 것 같은데 뭔가 느낌으로 생각해보면 정확한 연도쌤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이 중간중간에 따라가면 해설이 어떻게 보면 그 빈칸으로 주어졌던 칸에 네모 칸에 주어진 내용이 이 문제 풀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따라가면 돼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학생들이.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갈게요. 자, 먼저 20번 왼쪽에 있는 것부터 읽을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0 이상 4 미만에서 함수 fx가 이렇게 2차 함수라고 줘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플러스 4는 fx가 된다는 거니까 0에서부터 4까지 그래프 그려놓고 주기 함수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0에서부터 4까지의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죠. 0에서부터 4까지. 근데 이게 주기함수가 되는 거니까 여기를 채워서 이 2차 함수가 반복되는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점도 지워도 되고 결국은 이 2차 함수 얘가 이미지 잠깐 지워놓고 이 2차 함수 요 곡선 부분이 반복돼서 요게 반복돼서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요게 가지고 y는 fx의 그래프라고 생각해보면 되겠죠. 주기함수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그러면서 방정식 fx는 fx의 0 이상의 모든 실근을 작은 수부터 크기 순서대로 나열할 때 n번째 수를 an이라 읽을 때 a 20, a 21, a 22를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줘줬습니다. 자, 그래서 보다시피 잘 보면 방정식 fx는 x의 실근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쌤 0이라 생각해보면 여기가 지금 현재 쌤 그려놓은 게 요거죠. 여기가 0에서부터 4 사이에서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라고 그래프가 그려진 거니까 여기서 쭉 y는 x 그래프를 그려서 해를 구해보면 하나는 3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가 3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줄에는 그러면서 fx는 fx의 실근을 구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fx니까 주어진 식 여기다가 넣어보면 마이너스 fx의 제곱 여기다 적을게요. 플러스 4fx 는 fx라고 이야기하는 요방정식을 결국은 이 실근을 구하는 건 요렇게 반족하죠 하는 fx식을 찾으면 될 거고 이항해주면 f제곱 x 마이너스 3fx 는 0인 거니까 fx 꺼내면 fx 마이너스 3은 0 요거의 실근을 구하는 거와 같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뭐 직접 구해봐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요런 설명이구나 라는 거. 그래서 우리 요 방정식의 실근을 찾기 위한 거였는데 보다시피 여기 0에서부터 3 사이에서 그려놓고 4 사이에서의 그래프를 보면 그게 어차피 반복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구한 다음에 그 다음은 계속 반복되는 걸로 구해가면 된다는 얘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정식 해를 구해보면 일단 fx는 0이 되도록 하는 애를 찾으면 되는데 0과 4 사이라 했으니까 여기서 실근은 0 하나가 나오는 거고요. fx는 3이라고 이야기하는 요 방정식의 근을 찾아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기는 3 이렇게 넣어주면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 되는 친구 찾자 이렇게 되니까 x는 1과 3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3이 되도록 하는 친구가 3, 1, 0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나머지 하나 여기도 1 찍어 놓을게요. 그래서 그럼 제일 작은 숫자는 우리가 0보다 큰 모든 실근을 얘기했으니까 첫 번째는 0인 거고요. A2가 1입니다. 그 다음에 A3가 3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작 부분에 3개를 찾았다라고 될 거라는 거죠. 3개를 먼저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fx의 함수가 x 플러스 4는 fx를 만족하고 있으니까 이 주기를 띄면서 0 다음에 나타나는 거는 4가 되겠고 1 다음에 나타나는 건 그러면은 5가 될 거고 3 다음에 나타나는 거 7이 되겠죠. 4씩 더해가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몇 개씩 끊어서 얘기하면은 3개씩 끊어 얘기하면 얘는 등차 수열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첫 번째 가는 1인 거니까 공차가 얼마인 4인 등차 수열로 나온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A20이라는 걸 볼라 했더니 A20이라고 하는 친구는 A에 3 곱하기 7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 요 수열에서 어떻게 보면 7번째 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0 더하기 4 곱하기 6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21이라고 하는 건 A에 3 곱하기 7이니까 두 번째 수열 여기 아까 요 22 첫 번째 요거였네요. 여기 그러면 1 돼야 되고 그 다음에 21은 요 세 번째 있는 A3n에 7번째 항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3 더하기 4 곱하기 6 계산해 주면 되고 A22는 A에 3 곱하기 8 마이너스 2 첫 번째 있는 수열의 8번째 항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첫 번째 항 0이고 동차 공차 4에다가 8번째 항이니까 7 들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20은 25, A21은 27, 그 다음에 A22는 28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세 개 숫자의 합은 80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해보면 P는 1, 그 다음에 Q, 여기가 나였죠. 쌤이 지금 빈칸에 나가지고 안 나왔지만 Q는 4, 그 다음에 R은 여기가 다였습니다. R은 80이다. 이게서 P 더하기 Q 더하기 R이라고 하는 게 85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내년 27학년도 수능 관련한 모의평가에서는 이런 문제가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런 문제는 왜 나왔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우리 2학년도 이 교육과정이 반영되는 27학년도 수능에서는 다시 수원수투 확통으로만 출제가 되다 보니까 다시 증명 형태의 가나다 빈칸 채우기 문제가 또다시 나오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내년에도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옛날에는 매년 꾸준하게 나왔던 빈칸 채우기 문제였기 때문에 한 번쯤은 봐놓을 필요가 있다. 6월에 나왔으니까 다행이겠죠. 9월 수능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또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고 마음을 조금 열어놓고 생각하면 되겠고 옛날 형태에서 이제 안 나와라는 건 절대 없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꾸준하게 빼는 거 없이 꾸준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번의 정답 85가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20번 문제 얘기하면서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이 수능에서는 결국은 이런 문제가 꾸준하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이 수학 1에서 난이도 높은 문제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였어요. 왜냐면 이게 산술적으로 계산 안 되지만 우리 학생들의 특징은 이걸 꼭 산술적으로 계산하고 싶다라는 특징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금 어렵게는 생각보다 지수로그 함수 부분에서 어려운 경우들이 좀 많았는데 그거의 시작을 조금 알리는 문제는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쌤이 아까 맨 처음에 이제 수학 1 시작할 때 얘기했었는데 한 문제만 어려웠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문제가 요거입니다. 물론 옛날 문제부터 꾸준하게 잘 풀어본 학생들이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자,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두 개의 지수 함수들이 있는데 얘네 만나는 점을 A라고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A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요 곡선과 만나는 점을 B라고 이야기하자라고 얘기해서 뭔가 일단 A점을 만나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지수함수들 나왔을 땐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건 아닌데 2의 x, 2의 x밖에 없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건 산술적으로 뭔가 계산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만나는 점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이 방정식의 해를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의상 당연히 우리는 2의 x라고 하는 친구를 치환해줘야겠죠. t라고. 그러면 t 플러스 2분의 k는 t분의
k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양변에 t 곱하면서 정리해주면 되겠죠. 정리해주면 t제곱 이 친구 넘어오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k에 2분의 k가 되겠죠. 2분의 k 마이너스 2의 t 그 다음 얘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k는 0이다 라고 지원될 것이다. 그럼 여기가 2분의 있으니까 보기 싫으니까 양변에 2 곱해주면 마이너스 2t제곱 k-4t 마이너스 2k는 0이다 생각하면 되겠고 인수분해주면 1, 2, 2k 해주면 되죠. 그러면 4k니까 요따 마이너스 붙이면 이쁘게 딱 나오는 거니까 t의 값이 마이너스 2 또는 2분의 k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런 거 봐야죠. 지수함수를 내가 지원한 거니까 t의 값은 양수만 돼야 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는 해가 될 수 없어서 t의 값은 2분의 k만 되는구나 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A점에 교점 A점의 좌표라고 이야기하는 건 로그 2의 2분의 k 콤마 대입해주면 되니까 k라는 점으로 나타나겠다. 그래서 A점이 결국은 이렇게 써보면 되겠죠. 로그 2의 k 마이너스 1, k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점은 나왔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상황을 한번 보면 이런 상황이 되겠죠. 2분의 k니까 2분의 1보다 큰 도록 되어서 요 함수가 하나 주어진 거죠. y는 2의 x제곱 플러스 2분의 k제곱 k 하나 그 다음엔 2의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의라고 하는 곡선이니까 뭔가 어딘가 곡선이 하나 더 있어. y는 2의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서 여기 아까 A점이라는 점이 있어서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점 해놓고 만나는 점 B 해놓고 원점이 여기 있으면 요 삼각형의 넓이가 16이라고 주어졌다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색깔을 바꿔서 그려놓자. 여기 A, B, C 여기를 지나는 요 삼각형의 넓이가 문제에서는 16이라고 주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에서 주어진 것도 잘 봐야 돼요. A점이 쌤이 아까 로그 2의 K 마이너스 1, K라고 이야기하는 거였는데 값이 K와 K 플러스 2니까 얘네 둘의 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해야 되는데 넓이라는 걸 잘 보려 했더니 이 A점에서 B점, C점 이렇게 있으면 요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이 직선이 지금 직선 하나가 길기가 마이너스 1인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A에서부터 B 이렇게 연결한다고 치면 여기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그려져야 된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로그 2의 K-1에다가 만약에 T만큼 오른쪽 가니까 플러스 T 그 다음엔 T만큼 내려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T라고 이야기하면 B점의 좌표는 요 친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러면 AB의 선분의 길이는 T 루트 2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삼각형 이 OAB라고 이야기하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얘를 밑변으로 하면 O와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거리를 구해주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주면 요게 이 삼각형의 높이가 될 것이다 라고 되는 거죠. 그럼 요 삼각형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y는 마이너스 x에다가 요 점을 지나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로그 k 마이너스 1 플러스 k라는 식으로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원점에서부터 직선 AB까지의 거리에 해당하는 높이는 루트 2분의 0,0 대입하는 거가 되니까 로그 2의 k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겠죠. 물론 절대값이 있어야 되는데 k가 1보다 큰 친구여야 되니까 요 값이 양수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럼 삼각형 넓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2분의 1 곱하기 t 루트 2 곱하기 루트 2의 로그 2의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1 되니까 약분 그 다음엔 요게 16입니다 라고 되고 있는 거니까 결국은 t에다가 로그 2의 k 플러스 k 마이너스 1한 값은 32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그 와중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식은 지금 요식 로그 2의 k 더하기 k니까 결국 이 문제에서 뭐만 구하면 t만 구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값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t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뭐냐 했더니 요런 점이다라는 거. 근데 요 점은 어디 있어야 돼? 이 직선과 결국은 요 지수함수와의 교점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성립해야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대입해보면 2의 로그 2의 k 마이너스 3 플러스 t 마이너스 3 한 값이 k 마이너스 t다라고 돼야 되는 거고요.
잘 보면 2에다가 로그까지 있으니까 k에 곱하기 2에 t-3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값이 k-t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원래 같았으면 이런 방정식 못 푸는 겁니다. 지수랑 다항함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쌤도 아씨 어떻게 해야 되노 이러면서 가다가 일단 여기 와버리면 제일 만만한 숫자는 뭐가 있냐 했더니 t에다가 3을 넣어버리면 어때요? 얘 1 되면서 k 맞아지는 거고 마이너스 3이고 3이니까 딱 맞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렇게 지수랑 다항함수 꼴이 주어지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숫자로 방정식 만족하는 친구가 있을 것인가 라는 거 찾아봐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3이란 거 t 찾으면 되고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에 마이너스 1을 한 값이 3분의 32가 되는 거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3분의 35가 된다 라고 해서 문제에서 말하는 p 플러스 q의 값은 3분의 8이 된다 라는 거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찜찜해졌어. 쌤 만약에 이게 지금은 이쁜 숫자가 나오니까 되는 건데 안 나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가봐야 되는 거죠. 지금 주어진 함수들을 봐야 돼요. 주어진 함수들을 잘 보면 다 2의 로그 쌤 조금만 이쁘게 적어볼게요. 로그 위에 있는 곡선은 로그 2의 x에 플러스 2분의 k였고요. 밑에 있는 곡선은 로그 2의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고 주어진 곡선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요 두 곡선은 어떻게 보면 평행이동해서 요 곡선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얘는 x축 방향으로는 이만큼, y축 방향으로는 얼만큼이냐 했더니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k만큼이 돼야 되겠죠. 그만큼 평행이동한 곡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죠. 이렇게 가버렸을 때 k가 1보다 큰 숫자라 했으니까 얘는 2, 2 이런 길이가 우리가 여기가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되면 좋아 지금은 여기 길이가 1대1로 뭔가 길이가 이쁘게 이동하면은 그 모양이 뭔가 맞춰지는 모양이 될 수 있는 건데 얘는 아쉽게도 그런 모양이 되진 않는 모양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왜? k가 1보다 큰 숫자니까 얘가 지금 4보다 커지는 마이너스 4보다 커지는 거니까 1대2 이상으로 평행 이동하는 모양이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요 식을 잘 생각해 보면 좀 좋은 게 요 식을 잘 보면 로그 2의 분의 k라는 게 k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얘를 우리는 x, 얘를 y라고 이야기하면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요 점을 지나는 또 다른 곡선은 없을 것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특징은 x라고 하는 게 로그 2의 2분의 k다라고 y라고 표현되는 거니까 2x는 요거에서 알 수 있는 건 2분의 y라고 하는 게 2의 x제곱, 즉 y라고 하는 친구가 2의 x 플러스 1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요거는 요 점을 지나는 요 친구랑 또 요 친구를 뭔가 평행 이동하는 다른 곡선으로 얘기를 해봐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2의 x 플러스 1이라는 a점을 지나는 곡선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보면 요 곡선에선 요 곡선을 가려고 하면은 몇 대 몇으로 이동한다. x축 방향으로는 3,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요 점과 요 점의 기울기가 일자리 직선을 따라서 3으로 이동하면 B점이 내려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t의 값이 3이 될 수 있다 라고 찾아가는 모양이었다 라는 거.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거는 너무 사실 그 시험 시간 안에 찾아내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건 좀 말이 안 된다 생각은 하는데 이런 형태가 옛날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산술적으로 곡선 아래에 있는 점의 개수 또는 여기 둘러싸인 넓이 이렇게 얘기하려면 이쁘게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에 따라서 평행이동 비가 좀 맞아 들어가는 형태의 함수를 찾아가는 형태의 문제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형태를 좀 활용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것도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산술적인 부분도 우리가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긴 한데 역시나 만능의 풀이는 아니다라는 거 이것도 만능의 풀이는 아니다. 그래도 답구할 수는 있었던 문제다라는 거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6월 모의평가에서는 이 22번 문제 공통 과목 중에서 쌤은 요거 하나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요거는
학생들이 생각하기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저도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이렇게 답은 구해놓고 조금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쌤이 워낙 요즘에 모의고사 출제라던가 이런 데 좀 관심이 많아서 좀 한 번씩 보는데, 과연 이 문제는 뭐를 의도해서, 우리 교육 과정에서 뭐를 의도해서 낸 거냐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게 좀 정말로 의미 없는 문항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단순히 학생들의 성적을 걸러내는 형태의 문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1등급을 받는 데는 꼭 필수적인 문제가 아니니 너무 이런 걸 어떻게 풀지라는 거는 아주 큰 고민을 안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공통 과목을 하다 보니 참 여러분들이 참 고민이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택 과목에서 좀 겁이 날 정도로. 그래도 괜찮으니까 차근차근히 변해가고 있는 거고, 어떤 형태의 문제들도 계속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걸 봐야 되고,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걸 조금 느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수학 1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 수학 2 문제풀이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